여름철 고독사 매년 10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혼자 조용히 세상을 떠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고독사가 남의 일인 줄만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아닙니다. 저는 20년간 응급의료 현장에서 일해온 박영수 구급대원입니다. 매년 여름이면 제가 가장 가슴 아픈 출동을 하게 됩니다. 바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의 집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본 고독사 사례들 중에서 예방할 수 있었던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작은 관심과 안부 전화 한 통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분들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여름철 사망자 중 3명에 1명꼴이 혼자 계시다 발견됩니다. 저는 이 비극을 막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주변 어르신들의 위험 신호를 미리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작은 관심으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죄는 아니지만 외롭게 떠나시는 일은 막을 수 있거든요. 더 이상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무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고독사 예방을 위해 주변 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고독사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위험 신호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고독사의 진짜 원인은 갑작스러운 질병이 아니라 서서히 쌓여가는 외로움과 소통 단절입니다. 지난 7월 어느 무더운 오후였습니다. 72살 김순자 할머니의 하루는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라디오를 틀고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드시고 베란다 화분에 물을 주셨죠. 매미 소리가 시끄러웠지만 할머니에게는 익숙한 여름 소리였습니다.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벌써 사흘째 계속되고 있었어요. 에어컨 전기세가 무서워서 참고 선풍기만 틀어놨어요. 할머니는 혼잣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혼자 산 지 3년째, 말 상대가 없으니 텔레비전과 대화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거든요. 지난달 전기요금이 8만 원이 넘게 나왔거든요. 기초연금으로 생활하시는 할머니에게는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죠. 점심때가 되었지만 더위에 입맛이 없어 냉장고에서 요구르트 하나만 꺼내 드셨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고 계셨어요. 물도 평소보다 적게 드셨습니다. 물 많이 마시면 화장실 가는 게 힘들어서.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가고 있었던 거죠. 오후 2시쯤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먹으니까 더위를 못 견디나 보네. 할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어지럼증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소파에 누워 쉬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셨죠. 손목의 맥박도 평소보다 빨라져 있었지만 할머니는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저녁 6시 평소 같으면 저녁 준비를 하실 시간이었는데 몸이 무거워서 일어나기가 힘들었습니다. 숨쉬기도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었어요. 내일 아침에 병원 가봐야겠네. 이것이 할머니의 마지막 일기장 메모였습니다. 그날 밤 아들에게 전화를 걸까 생각해 보셨지만 바쁜데 괜히 걱정시키면 안 되지. 하시며 전화기를 다시 내려놓으셨어요. 밖에서는 매미가 계속 울고 있었고 할머니는 소파에 그대로 누워 계셨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그렇게 그날은 다가왔습니다. 혼자 사시는 많은 어르신들이 여름철에 겪는 일상적인 하루가 이렇게 마지막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고독사라는 말이 남의 일인 줄만 알았던 할머니에게도 그날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고독사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단계별로 신호가 나타납니다. 문제는 본인도 주변 사람들도 이 경고들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거죠. 제가 현장에서 경험한 사례들을 종합해보면 고독사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사회적 고립이 시작되는 거예요. 평소 자주 만나던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기 시작하죠. 몸이 좀 안 좋아서 날씨가 더워서 같은 핑계로 약속을 취소하게 돼요. 지난해 만난 68세 박만수 어르신의 경우가 그랬어요. 평소 매주 화요일마다 동네 친구들과 바둑을 두러 가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오늘은 좀 피곤해서 하시며 나가지 않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친구들도 나이 드시니까 그럴 수 있지 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계속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두 번째 단계는 일상 루틴의 변화예요.
평생 지켜오던 생활 패턴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해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늦어지고 식사 시간도 불규칙해지죠. 청소나 빨래 같은 집안일도 미루게 되고요. 특히 여름철에는 식욕부진이 가장 위험한 신호 중 하나예요. 더워서 입맛이 없다고 하시면서 며칠째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않으시는 거죠. 수분 섭취도 줄어들어요. 화장실 가기 힘들어서 밤에 깰까봐 하시면서 물을 적게 드시게 되거든요. 세 번째 단계는 정서적 변화입니다. 평소 밝으시던 분들이 우울해지고 과거 얘기를 자주 하게 돼요. 옛날 생각이 많이 난다. 요즘 자꾸 죽은 사람들 꿈을 꾼다 같은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죠. 이런 변화는 가족들도 쉽게 놓칠 수 있어요. 작년에 출동했던 73세 최영순 할머니는 평소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제 정말 지쳤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말씀을 자주 하셨대요. 가족들은 또 그런 말씀 하시네 하고 넘어갔는데 실제로는 심각한 우울 신호였던 거죠. 네 번째는 신체적 이상 신호들이에요. 어지럼증, 가슴 답답함, 숨 가쁨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나이 먹어서 그런 거야 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남성 어르신들은 병원 가봐야겠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실제로는 가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마지막 단계는 극도의 무기력감이에요. 평소 깔끔하게 관리하시던 분들이 개인 위생에 신경을 쓰지 않게 되고 외모에도 관심이 없어져요. 뭘 해도 소용없다, 아무도 관심 없으니까 하는 체념의 말들을 하시게 되죠. 가장 중요한 건 이런 변화들이 서서히, 단계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이에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라 몇 주, 몇 달에 걸쳐 조금씩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도 원래 그러시던 분이야 하고 넘어가기 쉬워요. 특히 전화 통화할 때 목소리 변화를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평소보다 힘이 없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대답이 늦어진다면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괜찮다고 말씀하셔도 목소리만 들어봐도 상태를 어느 정도 알 수 있거든요. 여름철에는 이런 변화들이 더 빨리 진행돼요. 더위로 인한 스트레스가 모든 증상을 악화시키거든요. 그래서 평소보다 더 자주, 더 세심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이런 신호들을 미리 알아차린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작은 행동 하나가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걸 아세요? 제가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지난해 여름 비슷한 상황에서 생명을 구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75세 이정숙 할머니는 김순자 할머니와 거의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무더위가 사흘째 계속되고 에어컨 전기세가 부담되어 선풍기만 틀고 계셨죠. 그런데 이 할머니에게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래층에 사시는 김영희 아주머니가 매일 오후 4시에 안부를 물어보는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숙 언니 오늘도 덥네요. 괜찮으세요? 그날도 김 아주머니가 문을 두드렸어요. 그런데 평소와 달리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 번 더 불러봤지만 여전히 조용했어요. 혹시 잠드신 건가? 하면서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김 아주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함께 확인해 보자고 했습니다. 열쇠를 가지고 올라와서 문을 열어보니 이정숙 할머니가 거실 바닥에 쓰러져 계셨어요. 의식은 있었지만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였죠. 즉시 구급차를 불렀고 저희가 출동했습니다. 할머니는 심한 탈수와 열사병 증세를 보이고 계셨어요. 조금만 늦었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죠. 병원에서 수액 치료를 받으시고 일주일 만에 완전히 회복하셨어요.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무엇이 이정숙 할머니를 살렸을까요? 바로 김영희 아주머니의 매일 4시 안부 전화였어요. 단 5분도 안 되는 짧은 대화였지만 그 작은 관심이 생명을 구한 거죠. 실제로 효과적인 예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가장 간단한 건 정기적인 안부 확인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전화하거나 문을 두드려 보는 거예요. 꼭 길게 대화할 필요는 없어요. 오늘 점심 드셨어요? 몸은 괜찮으세요? 이 정도만 물어봐도 충분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생활 패턴을 관찰하는 거예요. 평소 아침 7시에 베란다 화분에 물을 주시던 분이 이틀째 그러지 않는다면? 저녁마다 켜지던 거실 불이 사흘째 안 켜진다면?
이런 작은 변화들을 놓치지 말아야 해요. 무더위 쉼터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 동사무소나 복지관에서 에어컨이 있는 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전기요금 걱정 없이 시원하게 지낼 수 있고 사람들과 만날 수도 있어요. 혼자 집에만 계시지 말고 낮 시간만이라도 나와 계시면 훨씬 안전해요.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일도 많아요. 멀리 살아서 자주 못 찾아뵌다면 안부 전화라도 규칙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바쁘신데 괜히 하지 마시고요. 부모님께서는 자식들의 안부 전화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루 한 번, 이틀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꼭 연락드리세요. 스마트폰을 쓰시는 어르신들이라면 가족 단체 채팅방을 만드는 것도 좋아요. 매일 안녕하세요라는 메시지 하나만 보내셔도 가족들이 안심할 수 있거든요. 메시지가 며칠째 안 온다면 바로 확인할 수 있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도 적극 활용하세요. 생활관리사분들이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안부를 확인해 주시거든요. 혼자 사신다고 해서 부끄러워 하실 필요 없어요. 이런 서비스들이 정말 많은 분들의 생명을 구하고 있어요. 전기요금 때문에 에어컨 사용을 망설이고 계신다면 냉방비 지원 사업도 알아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시라면 여름철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생명보다 소중한 건 없잖아요.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던 그 마지막 모습들을 제가 현장에서 너무 많이 봤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그 다음날 아침에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이틀째, 3일째, 아무도 할머니를 찾지 않았습니다. 8일 후 관리사무소 직원이 할머니를 발견했어요. 우편함에 신문과 우편물이 가득 쌓여 있는 걸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확인한 거였죠. 그때까지 아무도 할머니가 계시지 않는다는 걸 몰랐어요. 아들은 어머니가 전화를 안 받으시니까 낮잠 주무시나 보다 하고 생각했대요. 이게 현실입니다. 여름철 고독사의 가장 큰 특징은 발견이 늦어진다는 거예요. 겨울철과 달리 여름에는 난방비 체크도 없고 추위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도 적어요. 그래서 더 오랫동안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여름철 고독사로 발견되는 분들의 대부분이 일주일 이상 지나서 발견돼요. 더운 날씨 때문에 시신이 빨리 부패되어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죠. 가족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일이에요. 왜 우리가 몰랐을까? 왜 연락을 안 드렸을까 하면서 평생 후회하게 되거든요. 김순자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발견 당시 할머니는 거실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그대로 돌아가신 상태였어요. 냉방병인 줄 알았는데 부검 결과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더위로 인한 탈수가 심해지면서 혈액이 끈적해지고 그것이 심장혈관을 막은 거였죠. 할머니 옆 테이블에는 물컵이 놓여 있었어요. 마지막까지 물을 마시려고 노력하셨던 흔적이었죠. 그리고 휴대폰 화면에는 아들의 전화번호가 떠 있었어요. 전화를 걸려다가 그만두신 것 같았어요. 괜히 걱정시키면 안 되지 하는 마음 때문이었을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매년 반복되고 있어요. 통계를 보면 여름철 독거 어르신 사망자 중 상당수가 에어컨 없이 지내시다가 돌아가세요. 전기요금이 부담되어서요. 며칠째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탈수까지 겹치면 몸이 견디기 힘들어져요. 특히 남성 어르신들의 경우 더 위험해요. 여성분들은 그래도 이웃과 대화를 나누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편인데 남성분들은 괜찮다, 혼자 할 수 있다 하시면서 끝까지 참으려고 하세요. 그러다가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되어서야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요. 작년에 제가 출동했던 78살 박철수 어르신의 경우도 그랬어요. 당뇨가 있으셨는데 더위 때문에 며칠째 식사를 거르고 계셨어요.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의식을 잃으셨는데 열흘 후에 발견됐어요. 옆집에서 냄새가 난다고 신고가 들어온 거였죠. 어르신의 집에는 아들, 딸들 사진이 벽에 가득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마지막 순간에는 아무도 곁에 없었던 거죠. 가족들은 아버지가 건강하시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70이 넘으시면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셔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워요. 제일 안타까운 건 이런 분들이 마지막까지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하신다는 점이에요.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괜찮다, 별일 없다 하시면서 참으려고 해요.
자식들이 바쁘다는 걸 아시니까 괜히 연락하기도 미안해 하시고요. 그래서 가족들은 더욱 자주 연락을 드려야 해요. 부모님이 괜찮다고 하시더라도 목소리 톤이나 말투를 유심히 들어보세요. 평소보다 말수가 줄었거나 힘이 없어 보이면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내가 떠나고도 아무도 몰랐다면 이게 가장 슬픈 일이에요. 누구나 마지막 순간에는 누군가 곁에 있어 주기를 바라거든요. 혼자 떠나는 건 정말 외로운 일이에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저는 20년간 현장에서 일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고독사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 모두가 조금씩만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것도요. 김순자 할머니를 잃고 나서 그 동네에 변화가 생겼어요. 아래층 박 아주머니가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하면서 자책하더라고요. 그 후로 그 아파트에서는 문 두드리기 운동이 시작됐어요. 매일 오후 5시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문을 두드려서 안부를 확인하는 거예요. 어머니, 오늘 점심 드셨어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거창한 대화를 나눌 필요도 없어요. 그냥 살아계신다는 걸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돼요. 실제로 이 운동이 시작된 후로 그 동네에서는 단 한 건의 고독사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자녀분들께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부모님이 혼자 사신다면 매일, 정말 매일 안부 전화를 드리세요. 바쁜데 괜히 귀찮게 하며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부모님은 자식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싶어 하세요. 작년에 제가 만난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매일 저녁 7시에 전화해요. 짧게 5분 정도만 통화하는데 그 시간이 하루 중에 가장 행복해요. 내가 죽어도 하루 만에는 발견될 거라는 안심이 되거든요. 부모님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마세요. 평소 말씀 많이 하시던 분이 갑자기 말수가 줄었다면, 항상 밝으시던 분이 우울해 보인다면, 식사를 잘 챙겨 드시던 분이 입맛이 없다고 자주 말씀하신다면, 이런 신호들을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특히 여름철에는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해요. 에어컨 전기세가 부담되어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즉시 도움을 드리세요. 몇십만 원의 전기요금 때문에 소중한 부모님을 잃을 순 없잖아요. 생명보다 중요한 돈은 없어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혼자 사는 게 절대 죄가 아니에요.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고요. 하지만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는 꼭 누군가에게 알리세요. 괜히 걱정시키면 안 되지 하는 마음도 이해하지만 가족들은 여러분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동네 이웃들과도 인사를 나누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안녕하세요 한마디라도 건네세요. 그 작은 인사가 나중에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끈이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따뜻해요. 무더위 쉼터나 경로당, 복지관도 적극 이용하세요. 집에서 혼자 더위를 견디지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새로운 친구도 만날 수 있고 건강도 지킬 수 있어요.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해요.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여름철 냉방비 지원도 늘려야 해요. 생명과 직결된 문제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을 더 활발히 해야 합니다.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것, 작은 관심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 말이에요. 김순자 할머니 같은 비극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으려면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해요. 혼자 사는 게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외롭게 살게 하는 사회가 죄예요. 우리가 조금씩만 더 관심을 가지고 조금씩만 더 따뜻하게 대한다면 이런 일들을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부터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안부를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행동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다담지혜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서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